앞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한번 우리 청년 정치 현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만 39세까지 인구가 1,500만여 명으로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선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만 45세를 청년 당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선관위에서는 만 40세를 지금 통계로 잡았는데요. 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청년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당선자 기준으로 300명 중에 1%였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824명 중에 46명, 5.5%, 기초의원은 2926명 중에 192명에서 6.5%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 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전체 우리 국민들의 비율에서 우리 선출직 청년 정치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사람은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사실 그 일을 제일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접 경험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경험한 사람보다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는 제일 정확하게 알 확률이 많고 또 해법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청년 보육 거의 이 청년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제의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청년 문제가 중요한데요. 이런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청년 정치인이 많이 발굴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당사자들이 제일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청년 정치인 현상이 많이 지금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청년 정치가 지금 많이 필요한 이유가요. 이전에는 이 기술이 발달해도 일자리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겨났는데요. 지금 현재 이 인터넷 기반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이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가 매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감소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조세, 그리고 노동, 복지, 교육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례로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비해서 이 교육 현장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현장도 사실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치도 굉장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정치도 새로운 정치 사상이 나와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치 시스템으로는 이 빠르게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이 사회를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그러한 우리의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당에서 저희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강연을 합니다.
뭐 청년 정치 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강연 프로그램 문제가 강연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 이 플랫폼을 구청해서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청년 정치 스쿨을 해서 수강을 청년분들께서 하시면은 정확하게 인재풀을 딱 등록을 해서 이분들하고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멘토, 멘티도 좋고요. 그런 구조를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우리 인재풀에 들어온 청년들에게 우리 당에서 경험을 제공하고 우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럴 때만 해도 이 연설이 굉장히 사실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능력이었는데 최근에는 제대로 이게 뭐 연설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할 때도 보통 거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게 연설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처음 연설을 하게 되는 기회가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은 그때 제가 봤을 때 처음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예전 소위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연설을 처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정치인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제대로 연설을 해볼 기회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설 대전 같은 것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정책 대회 같은 것도 우리가 중앙당이나 또 시동 차원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역량이 또 우수한 청년분들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는 이러한 역할도 저희가 좀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정치인 양성 방안으로 방금 제가 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마 아실 건데 지역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유고 또 다른 이유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당의 비단 문제는 아니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당 조직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위원회가 이게 상시적으로 잘 이 정치활동이 가동이 안 되고 선거 때만 이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가. 이게 지금 굉장히 이 한국 정치의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지역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잘 가동이 돼야지 그 지역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지역위원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래서 출마의 기회도 얻고 또 여러 가지 당직도 경험해보고 요 구조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요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당에서도 이 지역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또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을 어떻게 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당원이시죠. 보니까 당원이 아닌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각 지역위원회 소속이실 텐데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각 지역위원회를 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당 본연의 기능에 맞게 활동하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참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나에게 도와주는 근접 거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나의 강력한 나와 혼연일체가 돼서 나를 도와주게 할 것인가, 이걸 항상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지역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당은 다른데 저하고 잘 지냈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또 이번에 3선 마치고 이제 물러나셨는데 인사를 딱 가잖아요. 당이 달라도 이제 구청장이니까 이제 인사를 딱 하니까 차를 한 잔 착 마시면서 막 첫날에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분이 다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김 위원장 강물에 돌 던져 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 던져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 던지면은 물결이 어떻게 퍼지드노 하더래요. 부산에는 노 이렇게 잘 빠뜨려 있습니다. 어떻게 퍼지드노 하길래 제가 이렇게 쭉 가까이에서부터 이렇게 쭉 물결이 퍼지지요 하니까 우리 구청장 하는 얘기가 그 당신을 지지해주는 지지도 그 연못에 돌 던졌듯이 그래 가까이에서부터 지지가 퍼져나가야지 가장 견고한 지지가 된대 딱 그래요. 하나 딱 가르쳐주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지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게 좋은 말이 만들어 나가지면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또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게 가까운 데서 안 좋은 말이 나가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크게 신뢰도도 없어요.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는 그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신뢰도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 정치인의 가장 근처에 있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 이 일심동체로 나갈 것인가 이거를 잘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젊은 정치인일수록 당장에 좀 주목을 덜 받더라도 이슈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육위원회인데요. 교육위원회 같으면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요. 잘못된 것도 바로잡아야 되고 그런 것도 지적하는 국회의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또 그거 반면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미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과연 학제 이런 초중등 다 합쳐서 12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수능의 평가 제도는 과연 지금 적합한지 학교 교육은 제대로 우리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지 이 대학 서열화 이런 거 어떻게 완화할지 지방 국립도 어떻게 살릴지 이런 거를 사실은 젊은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이 국가적 방향 제시를. 제가 이 교육위원회 예를 들었는데 각 위원회별로 이런 역할을 사실은 해줘야 되죠. 근데 좀 사실은 좀 현안 위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데 사실은 지금 국회 신뢰도가 낮은 게 매우 큰 우리 한국 정치에서 문제인데요. 이 국회 신뢰도를 점점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정치인들 중에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어느 당이든 다 있는데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이런 정치인들이 하게 되면은 본인은 조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한쪽에서 과격한 발언을 하면 또 상대방도 또 같이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하다 보면은 이게 정치 혐오가 전 국가적이고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이 사실은 점점 이게 조장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절제된 언어로서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직업을 해봤는데요. 변호사 해보고 정치인 해보니까 이 변호사와 정치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로 법을 다루는 공통점이 있고요. 둘째로 공익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셋째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일방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를 하지만은 이 법률사무에서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면을 통해서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넷째가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인데요. 이 제일 중요한 공통점인데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건 한 가지입니다. 잘 들어야 좋은 변호사 되고 좋은 정치인 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잘 듣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민원들 많고 한데 현실적으로 민원들 다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잘 경청하는 것만 해도 그분들 마음에 사실은 반은 풀어드리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잘 듣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정치 기술이라 하기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또 표로 봤을 때도 정치인이 어디 가서
본인이 10을 알아도 5만 얘기하는 게 표현은 유리합니다. 10을 다 얘기해가지고 본인이 어디 가서 말 많이 하면은 실제로 별로 인기가 없어요. 본인이 많이 알아도 조금만 얘기하고 가능하면은 많이 들을수록 제 경험상 제 우군이 되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